어떤 사건입니까? 네, 대구에서 50대 남성이 그 자신의 별거 중인 아내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리는 아들에게까지 불이 옮겨 붙은 상황이었는데요. 아내는 지금 중증 화상을 입어서 머리와 목에 2도, 3도 화상을 입었고 몸의 3분의 1에 달하는 곳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결국 남편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뭔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별거 중인 부인한테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별거를 한 게 된 거는 이혼이 지금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 남자가 아내한테 폭행, 또 상해를 또 가했던 전력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벌금형도 받고 100m 어느 정도 접근 금지가 되고 전화도 못하도록 그런 금지 명령을 법원에게 받았고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살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 남편이 뭔가 좀 다시 좀 재결합하거나 살거나 이걸 하려고 찾아갔던 걸로 보이고 처음에는 겁을 주려고 휘발유를 이렇게 뿌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그걸 찍은 거예요. 핸드폰을 찍으니까 거기서 좀 절망을 하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불까지 지렸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소장님, 저는 이게 진짜 뭐냐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저 재결합하고 싶겠습니까 저거? 당연히 재결합하고 싶지 않은 걸 넘어서서 재결합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지금 가정폭력범이에요. 아주 상습적인. 그 아내랑 자녀 교육 문제나 금전 문제로 싸우다가 아내를 때리는데 그냥 밀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머리, 이마 이런 데를 때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얼굴에다가 휘발유를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굉장히 잔혹하고 공격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이 아내랑 너무 살고 싶어서 내가 이 아내랑 살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냥 같이 죽겠다라고 약간 낭만적인 것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요. 이거는 상습적인 가정폭력 범의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뭐 휘발유까지 챙겨간 거 보면 이건 그냥 뭐 욱해서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정폭력이 있으면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이 하는데요.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 부인이 어디 사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유소에 들러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는데 아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불을 붙이는 순간에 아들이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위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고 했는데 이게 제지가 당하니까 그럼 포기하면 되는데 왼쪽 손으로 뒷주머니에 다시 있는 라이터를 다시 꺼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을 붙이겠다는 생각을 끝까지 계속 유지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는 범죄 중에 집요했네요. 예, 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 기자,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판결 징역 6년 나왔습니다.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배우자를 미행해서 주거지를 알아냈고 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 결정까지 어기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질타했고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이런 잔혹한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에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 1심에서 남편이 반성도 안 했다고 하네요. 소장님. 네, 지금 피고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수사 중에서도 도리어 아내의 행실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평소 때 행실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이 아내와 혼인 기간에 사는 동안 불만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을만 했다. 맞을만 했다. 내가 잘못이 다 이렇게 된 게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깨끗하게 이혼하고 끝내면 될 것을 왜 끝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걸 보면 결국에는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1년을 더 올렸어요. 1년? 네, 7년 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 지금 좀 전에 설명했는데 범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아들이 상해 라이트를 제질하니까 뒷주머니 라이트를 꺼내서 불을 붙였고요. 아마 집요하고 확고하게 범행을 실행하려고 했고 직접 아내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붙였던 방법 자체가 잔혹합니다. 특히 지금 아내 같은 경우는 이 몸의 면적의 33%가 지금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아니 지금 15개월째 지났는데도 병원에 있고 입원 중이래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정도 상당한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아들이 만약 막지 않았다면 그렇죠. 아들이 사고를 껐다고 합니다. 예. 더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건 아들이 막은 거지 이 피고인이 막은 거 아버지가 그렇죠. 막은 게 아니다라고 봐가지고 이 1심보다는 좀 상향을 해서 7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체크 포인트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심 재판부의 이 워딩을 딱 소개해 드리니까 아하, 그래도 뭐 공 하나라도 더 붙었나 보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60년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예. 자, 그런데 1년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정도 사건이면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는 것이 신의 도움으로 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아들의 도움으로 발생하지 않았지. 이 사람은 사실 그건 미수가 아니고 그냥 저희들 장애미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도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상에. 그러면 저는 거의 살인기수와 동등하게 처벌해서 15년 이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피해 여성이 입었던 그 충격. 사실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 화상의 고통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뚝배기 그 비빔밥 손에 딱 요거만 대도 그게 1주, 2주 동안 굉장히 맞습니다. 아픈데 그럼요. 15개월 정도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 치료를 받고 있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의 마음을 좀 읽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했는 말 중에 제일 마지막 이 한마디만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부착 명령 내리는데요. 전자부착 명령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는 그 교정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교화 방법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아내분 또 그 아버지의 그 범행을 막으려고 했던 또 아들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아빠, 이 가해자랑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분리돼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 재범 위험 너무 많고 적금 금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철저히 받고 나서도 이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가족의 두려움에 또 선처도 했다는 걸로 보여서 굉장히 그 부분 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